너,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한마디 없이 떠난다고? 장난해?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 붙잡아 달라고 울면서 매달리기라도 할까? 너, 나한테 감정이 없었어? 웃기지 마. 감정이 있었으면 어쩔 건데? 내가 결국 나 선택했어? 너는 항상 도망쳤어. 내 감정도 나도. 근데 이제 와서 붙잡겠다고? 내가 진짜 제일 역겨워. 준훈이랑 헤어진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 3년이나 만난 사이였으니까. 처음엔 그와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변해갔고 나도 내 감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야. 처음엔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 나 자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웠거든.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 그래서 일부러 준훈이랑 더 노력하려고 했어. 주말마다 데이트도 하고 예전처럼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가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예전처럼 행복하지가 않더라. 그리고 결국 오늘 우리는 끝이 났어. 이별 후유증이란 게 이런 걸까? 아직도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이 멍했어. 강남 한복판을 걷고 있는데 내 앞에는 익숙한 건물들과 간판들이 보였어도 그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내가 제대로 한 선택일까? 후회하면 어쩌지?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다녔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 더 이상 준훈이를 속일 수는 없었다는 거. 그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진실을 말해야 했어. 하지만 문제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였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예원이를 만나고 싶었어. 예원이랑은 작년 가을 대학교 사진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 처음엔 그냥 같은 동아리 선배였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랑 있으면 편했어. 사진 촬영하러 같이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그녀한테 끌리고 있더라고. 처음엔 그냥 친구로서 좋은 감정이야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나는 예원이에게 설렜고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어. 문제는 나는 이미 준훈이와 연애 중이었다는 거야. 그 감정을 인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했어. 이건 그냥 동경이야. 이런 감정은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어라고. 하지만 결국 부정할 수 없었어. 나는 예원이를 좋아하고 있었고 이 감정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어. 그래서 준훈이와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했어. 준훈이는 착한 사람이었고 나를 많이 아껴줬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하면서 행복한 연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 그렇다면 그를 계속 붙잡아 두는 건 너무 이기적인 일이잖아. 핸드폰을 꺼내서 예원이에게 연락할까 고민했어. 나 정리했어. 이제 너한테 솔직해질 수 있어. 이 한마디면 될까? 아니,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예원이는 그동안 내 상황을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어. 그게 더 힘들었어. 나는 계속해서 흔들렸는데 예원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선을 지키고 있었거든. 그게 오히려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았어. 준훈이랑 헤어지고 나서 뭔가 해방감이 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공허하기만 했어. 예원이한테 연락해야 할까? 아까 강남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뭔가 말을 더 해야 했던 것 같은데 머릿속이 복잡했어. 그러다 문득 오늘이 무슨 날인지 떠올랐어. 화이트데이. 그래서 그런가? 거리마다 연인들이 넘쳐났던 이유가. 몰라. 진짜 미치겠다.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한숨을 쉬었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 화면을 보니 지수였다. 나는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 여보세요? 다이야, 너 예원이 소식 들었어? 지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빠르고 조급해 보였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무슨 소식? 예원이 내일 프랑스로 떠난대. 유학 간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아서 나는 얼른 핸드폰을 반대쪽 귀로 옮기면서 다시 물었어. 뭐라고 했어? 방금. 예원이 내일 비행기 탄대. 파리로 가서 미술 공부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나는 몰랐는데? 너 몰랐어? 학교 친구들은 다 알고 있던데. 3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귀가 멍해지고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 너 괜찮아. 지수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 어디서 들었어 그거? 오늘 낮에 민지한테 들었어. 예원이 원래 말 안 하고 조용히 갈 생각이었대. 근데 민지가 우연히 알게 돼서 퍼진 거야. 지금 동아리 애들은 다 아마 알고 있을걸?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었어. 야, 그럼 예원이 지금 어디 있는데? 집에 있겠지. 아니면 짐 싸러 기숙사에 있을 수도 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나는 아직 예원이한테 아무 말도 못했는데, 내 감정을 이제 겨우 인정했는데, 그런데 내일이면 떠난다고?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손이 떨리면서 핸드폰을 단단히 쥐었어. 너 지금이라도 만나러 갈 거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 당장 갈 거야. 믿기지 않았어. 예원이 간다고?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나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 그냥 한 가지는 확실했어.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예원이랑 멀어질 거라는 거. 방에서 뛰쳐나와서 대충 걸쳐 입은 후 핸드폰을 단단히 쥐고 택시를 불렀어. 차에 타자마자 기사님께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어. 인천공항이요. 최대한 빨리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날 한번 쳐다보더니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어. 창밖을 보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가지 말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잘 가라고 해야 하나? 핸드폰을 열어 예원이 번호를 눌렀어. 신호가 가고 있었어. 또. 그런데 안 받았어. 다시 걸었어. 또. 제발 받아. 하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 빨리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기사님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 이 시간은 더 빨리 가기도 힘들어요. 웬만하면 안전하게 가는 게 나아요. 나는 이를 꽉 깨물었어. 네, 알겠습니다. 차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돈을 던지듯 주고 뛰쳐나갔어. 공항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곤한 얼굴로 앉아있거나 줄을 서 있었어. 나는 미친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며 예원이의 모습을 찾았어. 예원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 그런데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끊겼어. 이제는 아예 전화를 꺼버린 거야. 숨이 턱 막혔어. 예원이 어디 있어? 나는 출국장 근처를 뛰어다녔어.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 예원이 서 있었다. 베이지색 롱코트를 입고 손에는 캐리어를 잡은 채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어. 나는 숨도 못 쉬고 그녀를 바라봤어. 그리고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어. 늦기 전에 말해야 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갔어. 강예원. 예원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 다혜. 나는 그녀 앞에 서서 숨을 헐떡였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 가지마. 내 목소리는 떨렸어. 예원이는 나를 가만히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 다희야, 나 오래전에 결정한 일이야. 근데 난?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 목이 메었어. 나는? 내 감정은 다 솔직해지고 싶었어.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내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어. 나는 널 선택했어. 예원이 너랑 있고 싶어. 예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나를 바라봤어. 그 눈빛이 너무 복잡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 다희야, 그녀가 조용히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 너 너무 늦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 늦었다고?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나한테 와줄 거라고, 언젠가 내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근데 넌 한 번도 날 선택하지 않았잖아. 항상 망설였고 항상 도망쳤어. 나는 할 말이 없었어.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녀의 눈이 붉어졌어. 이제 와서 너한테 돌아가면 난 또 기다려야 하잖아. 내가 또 흔들릴까봐. 내가 또 무서워할까봐.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랑 못해. 아니야. 나 안 흔들려. 나 확신해. 어떻게 믿어? 다희야, 내가 내 마음을 받아주는 건 고마워. 근데 난 내가 확신 없이 나를 잡는 게 더 무서워. 나는 멍해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것 같았다. 예원이는 살짝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씁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너 기다렸어. 내가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어. 근데 넌 계속 도망쳤잖아. 내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솔직히 말해봐, 다희야. 내가 나한테 확신이 있었다면 왜 이제야 온 거야? 몰라, 너도 모르겠지. 그냥 내가 놓치기 싫어서 온 거잖아. 아니야. 아니면 난 진짜로 널 보내고 싶지 않아. 예원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늦었다고. 응, 너무 늦었어. 나 이제 떠날 거야. 나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기다려. 제발 잠깐만이라도 더 얘기하자. 얘기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해? 쉬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녀는 차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 진짜 많이 고민했어. 너랑 거리를 둘 때도, 마음을 정리할 때도 이 결정이 맞는지 수백 번은 생각했어. 그럼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안 돼. 다희야, 내가 만약 나한테 좀 더 일찍 왔다면 아마 고민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제발 가지 마. 부탁할게. 그냥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았다. 나는 그녀의 결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예원이가 내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얼떨결에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내 손을 살짝 잡고 힘을 주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정말이야. 근데 이제 보내줘.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내가 기다리면? 예원이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그럼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더니 캐리어를 당겼다. 나는 그녀가 멀어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새벽 4시 10분 AF-128 파리행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렇게 예원이는 떠났다. 공항 한가운데 나는 혼자 서 있었다. 나는 졸업했고 지금은 마포구에 있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다. 원래는 신문사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출판사에서 에디터 일을 시작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글을 다룰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일에 몰두하면 예원이 없는 공백이 채워질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사랑할 수 없었다. 연애를 하려 노력한 적도 있다. 소개팅도 몇 번 나가봤고 주변에서 누가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그 사람만큼은 아니었으니까. 마포구, 연남동, 단골 카페, 라바이. 오후 업무가 끝나고 나는 회사 근처 카페로 갔다. 이곳은 예전부터 자주 오던 곳이었다. 사실 예원이랑도 몇 번 같이 왔던 곳이다. 처음엔 여기 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녀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았고 같이 앉았던 테이블을 보면 괜히 마음이 헛헛했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 이곳을 찾았다. 익숙한 배경음악, 원두 향기,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내 모습. 습관처럼 폰을 켜서 아무 의미 없는 SNS 피드를 넘기던 중 알람이 하나 떴다. 강예원, 다희야, 잘 지내. 손이 덜덜 떨렸다. 예원이여. 나는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강예원. 1년 만이었다. 그동안 나는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잊으려 애쓰는 것조차 무의미했다. 예원이는 내 기억 속에서 흐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했던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내게 가장 강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 다희야, 잘 지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고민할 것도 없이 답장을 보냈다. 나 잘 지내 너는? 신경이 곤두섰다. 혹시 그냥 안부 인사였을까? 단순히 한때 가까웠던 사람으로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걸까? 그런데 한참을 기다릴 줄 알았던 답장이 바로 도착했다. 나 지금 서울이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서울? 예원이 서울에 있다고? 말도 안 됐다. 그녀가 떠날 때만 해도 최소 몇 년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다 지금. 응. 이번 주까지 있어. 언제 온 거야? 일주일 전. 일주일. 그녀는 이미 서울에 있었고 이제야 연락을 한 거였다. 그럼 그동안은 왜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야. 나랑 만날 수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고 싶다는 말도 없이 그냥 만나자는 거야? 망설일 줄 알았는데 내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치고 있었다. 어디로 갈까? 내가 있는 곳으로 갈게. 나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직 다 마시지도 않은 뜨거운 커피가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다. 거리에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했다. 20분 후에 도착해. 나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예원이랑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곳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었다. 그때도 늦겨울에서 초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커피 향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1년이 지났지만 카페는 그대로였다. 테이블도 조명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변함없었다. 그런데 나는 변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베이지색 롱코트, 깊고 차분한 눈빛. 강예원이여. 그녀는 창가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살짝 웃었다. 맞구나. 나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다가갔다. 심장이 뛰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응. 왔어. 우리는 마주 앉았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1년이란 시간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같은 공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프랑스는 어땠어? 예원이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말했다. 아름다웠어. 근데 그녀가 가만히 내 눈을 바라봤다. 너는 없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예원이는 내 반응을 보며 피식 웃었다. 너 나 기다렸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을 피할 수도 없었다. 사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예원이 다시 내 앞에 앉아 나를 바라봐 주길, 우리가 다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길.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예원이가 미세하게 놀란 듯 했지만 곧 손을 살짝 돌려 내 손을 감쌌다. 응. 기다렸어. 예원이는 웃었다. 이번엔 정말로 깊고 따뜻하게. 나는 항상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이 아무리 깃터도 그 감정이 맞닿는 순간이 어긋나면 결국 스쳐 지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예원이 떠났을 때 나는 우리가 끝났다고 믿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내 앞에 있다. 우리가 다시 만날 확률은 0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가능성은 1이 되었다. 테이블 위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따뜻했다. 익숙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했다. 예원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다이야, 응, 이번엔 도망 안 갈 거지?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겁내고 싶지도 않았다. 응. 안 도망칠 거야, 정말. 진짜야. 나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나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예원이는 눈을 깜빡이며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더 꼭 쥐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모든 사랑이 다제 때에 오는 건 아니지만 늦게 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나는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강예원을 선택했다.